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을 올려드릴 건가 하면, 우리 이번 주말에 시험 보기로 했죠. 자, 그래서 그 시험과 관련돼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자, 선생님이 그 전주 11, 12일에 보았던 시험과 동일한 문제를 낸다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자, 동일한 문제를 내겠다 라고 이야기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다 기억을 해 줘야 해요. 자, 그 부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렇죠. 자, 시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시조. 시조에 대해서 배웠는데, 시조는 고려 말에서, 응? 자, 두껍게 쓰니까 차라리 낫네요. 자, 고려 말에서 현재까지 이어지는 우리 고유의 정형시가라고 했어요. 형식이 정해져 있는 시라는 거죠. 자, 정형시라고 하면 형식이 정해져 있고, 자, 그러면 운율은 규칙적인 외형률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시조의 기본 형식은 3장 6구 45자 내외. 자, 내외이기 때문에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한두 글자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자, 3, 4조. 조는 글자 수라고 했죠. 또는 4, 4조. 세 글자, 네 글자 또는 네 글자, 네 글자가 반복되는 사음복. 말의 덩어리가 몇 개? 네 개예요. 한 줄의 말의 덩어리가 네 개인 겁니다. 사음복을 지녔고요. 종장, 첫음보는 항상 세 글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굳이 시기를 나누어서 보자면 고려 말, 조선 전기, 조선 후기, 물론 현재까지 쓰이지만 자, 이렇게만 구분을 해 본다면 자, 고려 말 시조는 양반들이 창작했으며 고려 말 시기의 배경을 보면 조선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자, 많은 충신 혹은 개국에 찬성하는 사람,
자, 그런 사람들로 나뉘어서 이야기가 되면서 자, 주제가 무엇? 자, 맥수지탄을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자, 맥수지탄은 망해버린 나라에 대한 한탄을 이야기하고 자, 이것이 무엇과 인생 무상 같은 내용이 이어진다라고 했고 자, 조선 전기는 자, 뭐다? 자, 주로 양반들이 주된 창작 계층으로 자, 이때는 자, 유교 사상이나 자연 친화 같은 내용들이 등장을 했고 조선 후기로 가면서 다양한 창작 계층이 나타났다고 했죠. 양반도 물론 창작을 했고 자, 서민 계층이 등장을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성층도 등장하고 자, 그런데 서민 문학이 굉장히 발달해서 자, 뭐를 다양한 자, 생활 감정 등을 표현해냈고요. 고려 말에서 조선 전기에 이르러서는 계속해서 평시조가 쓰이고 자, 조선 전기의 자연 친화를 이야기하면서 자, 연시조 등장했으며 조선 후기에는 서민 문학의 발달로 사설시조, 종장을 제외한 초장과 중장이 무제한적으로 길어지는 형태의 시조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비교, 열거, 과장 등등의 방법이 사용됐다고 이야기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조선 후기라고 해서 평시조나 연시조가 안 쓰인 건 아닙니다. 자, 조선 후기에 특징적으로 쓰인 시조가 뭐다? 사설시조다 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자, 우리가 그 시간에 또 뭘 배웠냐? 응? 뭘 배웠냐 하면요. 이강백의 결혼이라는 작품을 배웠어요. 자, 그런데 이 작품의 장르가 뭐였어요? 희곡이었어요. 자, 희곡은 극문학의 일종이에요. 극문학의 일종으로 자, 희곡은 뭐를 목적으로 한다고 했어요? 제가 분명히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한 문학이라고 했어요. 상연이니까 눈앞에서 직접 공연하는 거죠. 그죠? 자, 상연. 자, 눈앞에서 직접 공연해요. 자, 그래서 자, 이걸 뭐라고 현재화된 문학이다 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희곡은 대사와 행동을 통해
희곡은 뭐가 없기 때문에 서술자가 없기 때문에 대사와 행동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제시를 해요. 자, 어떻게? 대사와 행동을 통해 주제를 구현하는데요. 자, 여러분 정의를 구현하는 거 아니에요. 자,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주제가 정의에 관련된 거라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주제를 구현한다 라고 기억하셔야 해요. 자, 대사와 행동을 통해 어떻게? 자, 간접적으로 주제를 구현한다 라고 했고요. 이강백의 결혼은 장르가 희곡이라고 이야기했고, 희곡의 주제는 소유의 본질과 진정한 사랑의 의미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이 이강백의 결혼은 희곡인데, 희곡은 희곡이나 일반적인 희곡과 달리라고 했어요. 일반적 희곡은 얘는 어때요? 일방향이라고 했어요. 그냥 무대와 객석이 모대에서 구분되어서 배우가 하는 행동을 통해 관객이 전달만 받는 입장인데 이강백의 결혼은 관객의 참여를 유도하는 관객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건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적인 거라는 거죠. 관객의 참여를 유도하는 무엇을 어떤 성격을 실험극적 성격을 지닌다라고 했고요. 자, 여러분 희곡은요. 희곡은 막과 장이 단위예요. 시나리오가 C넘버 S샵인 거고 희곡은 막과 장의 단위이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많이 갖는다 라고 했어요. 왜? 무대의 공간은 한정적이고 보여줄 수 있는 배경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이 어떻다?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는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됐나요? 자, 잠깐 앞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까 시조라고 한 거에서 이 시조는 시절 가족 그래서 시조 줄임말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시조의 기본 형식은 시조 또는 단시조 또는 고시조 평시조 단가 이렇게 불리기도 해요. 여기까지는 지난주에 배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했죠.
그러면 자, 지지난주에 배운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은 뭘 볼 거냐? 자, 우리 현대식 기본에서 배운 내용에 대해서 볼 건데요. 우리가 누구를 배웠어요?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죠? 자, 윤동주 시인은 일제강점기 소극적 저항 시인이라고 했고요. 굉장히 엘리트라고 했죠. 연세고자들 나와서 동경, 유학까지 갔다 온 엘리트로서 자, 식민지 지식인의 고뇌를 다룬다고 했어요. 왜? 자, 많이 배운 사람이니까 지금 현재 현실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나에게 이득인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일제에게 협력하는 삶을 살아야 내 삶이 윤택해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양심상 그렇게 사는 것을 허락할까 안 할까? 허락하지 못합니다. 응? 자, 내적 갈등을 겪긴 하지만 일제에게 모하는 협력하는 삶은 드루크치사에서 못하겠어. 자, 그래서 자기 자신을 다독이는 내용으로 시가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윤동주 씨는 대체적으로 부끄러운 또는 부정적 현실을 인식합니다. 자, 그러면서 부끄러움을 느껴요. 자, 그러면서 자아를 성찰 또는 반성해서 현실 극복 의지를 드러낸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런데 이 현실 극복 의지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살자, 이렇게 나아가자 라고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내면을 확고하게 세우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 잊지 마셔야 해요. 그래서 어떤 시인이다? 소극적 저항 시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끄러운 부정적 현실. 자, 부정적 현실을 인식한다 라고 기억하시는 게 더 좋겠죠. 자, 이 부정적 현실은 바로 언제? 일제강점기라고 이야기했어요. 응? 자, 일제강점기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니 무기력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무기력한 식민지 지식인의 자, 모습에서 스스로 뭐를 느끼고 자, 부끄러움을 느끼며 자아를 성장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었을까?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등의 성찰과 반성을 통해
자, 그래. 나의 무엇을, 자아를 굳건히 지키며 나라에 대한 마음을 변하지 말자라는 현실 극복 의지가 드러나는 시를 많이 썼어요. 자, 그래서 이육사하고 자, 반대되는 시는 자, 많이 이제 성향의 반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 시인은 이육사다. 그래서 이육사는 적극적 저항 시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배운 작품은 두 개예요. 자, 하나는 서시, 윤동주의 대표작이죠. 자, 하나는 길이에요. 응? 자, 두 개의 작품을 배웠는데, 자, 윤동주의 서시는 무엇을 부끄러움 없는 삶에 대한 여기로 쓸게요. 소망과 의지를 드러냈고 윤동주의 길이라는 시는 잃어버린 무엇을 자를 찾아 어떤 삶, 응? 부끄러움 없는 삶을 부끄러움 없는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서시에서는 서시는 과거, 미래, 현재 순이고요. 네? 자, 하늘이라는 무엇을 내세워서 윤리적 삶의 절대적 기준을 내세웠어요. 자, 하늘은 긍정어라고 했어요. 부정어라고 했어요. 긍정이죠. 왜? 우러러 라는 건 상승 이미지입니다. 자,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라고 했어요. 부끄러움이 없다는 건 어떤 삶을 살고 싶다? 순수한 삶에 대한 의지가 드러나면서 입술이는 바람에도 나는 필요했다 라고 하며 화자의 현 상황은 어때요? 현재 상황은 심리적 동요를 느끼는 상황이에요. 심리적 동요를 느끼는 상황. 하지만 어때? 응? 자, 아이고 미안해요 여러분. 내가 왜 현재라고 썼을까? 자, 미안해요. 자, 과거는 심리적 동요를 느껴요. 하지만 자, 미래에 나는 어떻게 하겠다고 했어요? 별을 노래하는 마음 이라고 하면서 자, 이상과 소망을 꿈꾸는 마음으로 어? 자, 죽어가는 모든 것을 사랑하며
주어진 길을 걸어가겠다는 조국 광복을 위한 길을 걸어가겠다는 소명의식 얘기 있어요. 소명의식. 자, 그러면서 현재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라고 하며, 자, 화자의 현재 삶은 자, 어떤 삶이야? 자, 부정적 현실 속에서, 여기서 말하는 부정적 현실은 당연히 일제 강점기겠죠. 자, 부정적 현실 속에서 뭐 이상과 소망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 순수함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겠다. 오늘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오늘도 여전히 고난은 지속되지만 어떻게 하겠다. 나는 이겨내겠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래서 서시는 과거, 현재, 미안해요. 과거, 미래, 현재 순으로 시성이 전개되며, 자, 한 해를 이야기하며 순수한 삶에 대한 의지를 드러냅니다. 자, 윤동주가 부정적 현실 인식한다고 했죠. 현실의 부정적인 모습 인식해서 자, 부끄러움과 반성, 자아 성찰을 통한 부끄러움과 반성을 느끼며 자,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의지를 드러낸다 라고 했어요. 자, 그 모습 그대로 반영되어 있고요. 윤동주의 길은 이거 인생길이라고 했죠. 응? 그런데 자, 이 인생, 나에게 주어진 삶을 뭐한 상태요? 올곧이 누리지 못하는 상태. 자, 그래서 잃어버린 상실의 상태예요. 잃어버린 상실의 상태. 자, 그래서 자, 무엇을 어디다 잃어버린지도 모르는 절박한 상황에서 자, 주머니를 더듬어 나의 내면을 더듬어 자, 어디에? 길에 나아갑니다. 인생길을 뒤집어 봅니다. 자, 이거 어때요? 이제 자, 반성이나 성찰이 시작되면서 나의 길이 어떻대요? 뭐가 존재한대요? 나의 길에 돌담과 쇠문이 존재를 한대요. 자, 돌담과 쇠문은 뭐의 의미지? 단절, 장애물, 극복 대상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현실? 화자가 처한 현실이 어떻다? 부정이다 라는 것을 보여줘요. 자, 하지만 인생은 계속 지속이 되고 자, 화자는 자, 이런 삶에서 자, 뭐를 떠올리며 자, 하늘을 보며 뭐 부끄러움을 느끼고 여전히 뭐 하겠다. 응? 풀한 폭이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자, 힘겨운 삶을 이겨내며 걸어가는 것은 자, 담 저쪽에 누가 자, 내가 남아있는 까닭이고 자,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는 것을 찾는 까닭이다 라고 하면서 자, 여전히 어때? 자신의 내면의 순수를 지키고자 하여 내면의 순수를 지켜요.
자, 그러니 일제 협력하겠다, 안 하겠다. 자, 일제 협력하지 않겠다 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배운 시가 남시윤의주. 자, 유동박시봉방이라는 누구의 시였어요? 자, 백석 시인의 시였어요. 자, 백석도 앞으로 잘 나올 시인이기 때문에 시인의 특성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백석 같은 경우에는 화려한 공동체, 가족, 민족 공동체, 우리 민족을 중시했고요. 방언, 사투리의 사용으로 뭐했다? 향토적 정서 잘 드러냈고, 그리고 유랑민의 삶, 하양살이의 슬픔 등을 잘 그려낸 작품이에요. 자, 남신의주 유동의 박시봉방이라고 했습니다. 자, 남신의주 유동의 주소죠. 이거 박시봉방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글이 무슨 형식, 자, 편집글 형식으로 자, 되어 있는 어떤 서술? 산문적 서술의 자유시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래서 백석의 특징이 산문적 서술이 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어때요? 자, 앞부분은 어떤 시요? 하강적 시요. 등을 사용해서 부정적 현실 속의 고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자, 시상의 전환이 어떻게 나타나요? 자, 뭐라고 나타나요? 바로 그러나 그리고 시상 전환 이어서 상승에서 하강에서 물론 상승으로 이어지는 구조다라고 하면서 자, 그러나 이후로는 다 상승 이미지를 그리고 있죠. 상승 이미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승 이미지가 그려지면서 뭐가 드러난다? 극복 의지가 드러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이 극복 의지를 무엇으로? 자, 갈매나무에 빗대어 표현했는데 자, 이 갈매나무는 뭐다? 객관적 상관물로서 자, 화자의 처지와 자, 유사한 사물이며 고난을 이겨내는 사물이에요. 자, 그래서 화자의 감정과 뭐 하면서 화자의 감정과 동일시되면서 주제를 구현해내고 있는 거죠. 자, 부정적 현실 속에서 이제 무기력하고 체념적으로 살아가다가 자, 내 삶이 내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무엇에 의해서 자, 운명에 의해서 흘러가는 거니 어쩔 수 없지. 응? 자, 그러니 나는 뭐 그 안에서 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끝내 놓지 않겠다. 라고 말하며 갈매나무라는 객관적 상관물을
등장시켜서 그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백석씨는 어떤 특징을 지닌다? 자, 그리고 자, 남신해주 유동 박시공방은 자, 편집글 형식의 산문적 서술을 사용한 시로 자, 시상의 전환을 통해 주제를 모한다. 시상의 전환과 객관적 상관물을 통해 주제를 모한다. 구현한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저문 강의 삽을 씻고 라는 정의승 씨 작품을 했어요. 자, 이 정의승이라는 시인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시인이라고 했어요? 그죠? 자, 가난한 노동자의 삶에 비해 이를 잘 형상화하는 시인이라고 했고 제목에서부터 저물다 라고 했어요. 자, 이거 하강이니까 긍정현실이야 부정현실이야? 부정현실이죠. 자, 삽을 씻는데 자, 어때? 신분 가난한 노동자라고 했어요. 가난한 노동자. 그래서 자, 삽을 씻으면서 거기다 자, 뭘 퍼다 버린다고 했습니까? 슬픔을 퍼다 버린대요. 자, 그러면 화자가 느끼는 정서는 슬픔이겠죠. 자, 그리고 쭈그려 앉아 담배나 피우고 나는 돌아갈 뿐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거는 뭘까요? 자, 체념적이고 무기력한 삶의 모습을 지녔다. 탑자루에 맡긴 한 생애가 라고 하면서 노동자의 삶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자, 이렇게 저물고 저물어서 자, 계속해서 어떤 시어? 하강적 시어 사용하니까 분위기는 여전히 어때요? 암울해요. 응? 자, 색강바닥 썩은 물에 부정적 현실 또는 산업화로 인한 환경오염을 이야기하고요. 자, 어때?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세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체념적이어서 자, 다시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 라고 하면서 어떤 삶? 자, 가난한 노동자의 삶의 비애를 잘 형상화해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윤동주 하면 일제강점기 소극적 저항 시인으로 부정적 현실을 인식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 안에서 자아의 성찰과 반성을 이루어내어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모습을 드러낸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윤동주의 시 서시나 길 역시 자, 어떤 삶, 부끄러움 없는 삶, 응? 자, 부정적 현실에 동화되지 않는 삶 추구한다 라고 얘기했고 자, 서시 같은 경우에는 과거, 미래, 현재의 시간 정례로 순수한 삶에 대한 의지, 하늘을 윤리적 삶의 절대적 기준으로 나타내며 이야기했고 자, 윤동주의 길은 자, 자아 반성을 위해서
인생 성찰을 나선 거라고 했어요. 부정적 현실은 잃어버렸다라는 표현에서 확인할 수 있고, 돌담과 쇠문은 어때요? 길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단절과 장애물 극복 대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하늘은 나에게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존재이며, 화자는 여전히 계속해서 뭐 하는 삶을 살 거다? 자신의 내면의 순수를 지키는 삶을 살 거다 라고 추구하죠. 남신일주 유동 박시봉방 백석시인 혈연과 민족 공동체를 중시하며 방언 사투리의 사용으로 향토적 정서 잘 드러내고, 타향살이의 슬픔, 유랑민의 삶의 비애 등을 잘 현상화해냈고요. 산문적 서술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제목부터가 주소를 나타내는 편집글 형식이기 때문에 더욱더 산문적 서술이 많이 나오고요. 자, 하강적 시어를 먼저 제시해서 부정적 현실 속의 고뇌와 무기력함을 이야기하며, 그러나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나 이거 뭐예요? 자, 뭐를 시켜줘요? 시상의 전환을 시켜줘서 상승 이미지와 극복 이미지로 화자의 정서를 모아놓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갈매나무라는 객관적 상관물을 내세워서 화자의 감정과 통일시하며, 어떤 의지? 현실 극복 의지를 나타낸다 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저문강의 삽을 씻고 정의승 시는 가난한 노동자의 삶의 비애를 나타내며, 저물다 라는 데서 하강과 부정적 현실, 그 안에서 어떤 감정을 느껴? 슬픔의 감정을 느껴요. 화자는 모고, 노동자, 그것도 가난한 노동자로, 그 삶의 슬픔을 느끼면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무기력한 삶을 하강적 시어를 통해서 계속해서 제시를 하고, 부정적 현실과 산업화로 인한 환경 오염 속에 극복 의지를 상실한 모습을 드러냈다 라고 했습니다. 됐나요? 이 내용을 머릿속에 뭐 해오셔야, 기억해 오셔야 뭐 할 수 있어요? 빈칸 넣기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려워하지 말고 천천히 차분히 복습하면서 암기하세요. 아니면 손으로 써보는 것만큼 좋은 암기법은 없으니 다소 번거롭더라도 꼭 필기를 해보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과제 잘 나눠서 하시고요. 각자의 클리닉 시간 또는 이번 주말 수업 시간에 뵐게요. 고생하셨습니다.